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3일 금요일 저녁 8시 38분입니다. 미국 상승, 미국 반등에 힘입어서 보시다시피 아시아와 유럽 모두 지금 그럭저럭 좋은 모습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좀 신나게 오르다가 지금 살짝 밀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이게 독일인데요. 신나게 갭상승 출발해서 일단 죄다 밀리고 있긴 해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 어쨌든 미국장 상승에 대부분 영향을 받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다 대고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슈 하나 조금 전에 나온 거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요. 조금 전에 라가르드 총재가 연설을 했습니다. 22 총재죠. 22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다른 이야기도 하긴 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22년까지는 금리를 안 올릴 것 같긴 한데, 근데 22는 필요하면 움직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스탠스 자체는 그대로 가는 건데요. 22 총재 이분도 이제 조금 파월 의장과 같이 약간 좀 이제 매파적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섰습니다. 예전엔 이런 이야기 안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2주 전 뉴스 있죠. 2주 전에도 보시면은 유로존은 무조건 비둘기로 간다 이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근데 필요하면 움직일 거야 라는 이야기를 추가했어요. 이 이야기가 좀 핵심적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바뀐 거 없습니다. 인플레이션도 내년 되면 잠잠해질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맨날 하던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장 반응 정도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내용 나오고 나서 달러는 조금 오르고 있고요. 유로화는 오르다가 좀 떨어졌습니다. 저것 때문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어쨌든 조금 오르고 있다는 거, 달러 강세가 그래도 일단 조금 더 강화됐다는 게 좀 재밌는 점이긴 합니다. 어쨌든 가만 생각해보면 유로존도 지금 완전 비둘기에서 조금 매파로 한 발자국 정도는 뛴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달러는 조금 올라가고 있긴 하네요. 이런 점 정도 살펴봤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뭐를 할까요? 오늘 밤 미국 주식시장은 이제 어제 올랐으니까, 이제 어제 중요한 어떤 저항들까지 올랐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또 싸워봐야겠죠. 진정한 반등이었을까? 아니면 하락 중에 단순한 되돌림이었을까? 라는 걸 이제 오늘 밤에 테스트를 할 겁니다. 오늘 밤이 그래서 나름 조금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예, 제가 봤을 때 조금 의미가 있는 날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밤에 손톱 물어 뜯으면서 밤새 볼 거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냥 봐서 차라리 새벽에 알람을 맞춰놓던가 잠깐 빨리 일어나 종가 정도나 좀 확인해 볼까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의 측면에서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상단 자리가 29인데요. 29 정도 되는데 이 부근을 보시다시피 어제 되돌렸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빅스는 죽어야 될 자리에서 지금 죽지 않고 있어요.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지 않았다면 크게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군다나 빅스 지수라는 게 가만히 보시면 차분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빅스는 오르면은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아무튼 이미 30을 넘었기 때문에 40 부근까지는 목표치가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긴 했고요. 그리고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되돌림이 이게 이제 완전 하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상승으로 가는 중에 쉬는 건지 오늘 밤에 이제 결정을 하겠죠. 네, 그런 점들 위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S&P 지수, 나스닥 지수로 보셔도 되고 빅스 지수로 보셔도 되고, 아무튼 시장 판단은 뭘로 하시나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또 오늘 밤에 이 28, 29 여기를 돌파한 척 하면은 또 다시 시장의 불안감은 가속화되겠죠. 그리고 이제 빅스가 40까지 갈 가능성을 더 세게 열어야 되겠죠, 그죠? 오늘 밤에 급락하면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이 확 열려버리게 되는 거고요. 오늘 밤에 또 다시 시장이 반등하면서 안정되면은 그래도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긴장되거나 이러진 않고 해서 그냥 빨리 잘 거고요. 새벽에 종가 정도 확인할까 말까 약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장 이야기는 다 드렸고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미국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별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다들 오늘 급등한 코스피에 관해서 이제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제가 저도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한국장에 대해서 딱히 들을 이야기 없습니다. 아무튼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내일 일을 모르는 똑같은 개인 투자자예요.
아무튼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나와서 이제 유튜브에 써들고 있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과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저는 뭔가 강하게 믿는 것이 있어서 그걸 이제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게 이제 여러분들과 다른 점이죠. 전 여러분들과 아무튼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뭐 약간 비유적인 이야기를 드려보자면은, 전 그래서 그 영화 매트릭스 보셨나요, 여러분들? 영화 매트릭스 보시면 모피어스가 나옵니다. 약간 모피어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온 거죠. 여러분들 매매, 여러분들 투자의 주인공은 당연히 여러분들 자신이고요. 저는 이제 뭐예요? 단지 이제 그 가이드일 뿐입니다. 모피어스가 네오의 가이드였죠. 모피어스의 유명한 대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사진 하나 갖고 나왔는데, 이거죠. 이런 대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피어스가 뭐라고 했냐? 나는 오직 문만 보여줄 수 있다. 그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건 너 본인이 해야 된다라고 네오한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딱 이겁니다. 네, 딱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장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밑밥을 까는 이유는, 한번 지금 그다지 우려할 건 없는 것 같고, 일단은 한번 들이대 보실 분들은 한번 강하게 들이대 봐라, 이런 취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모르는데요. 이제 아무튼 여러분들이 혹시 감정 때문에, 혹시 어떤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눈앞이 가려졌다면은, 제가 어떤 그 가림막을 좀 치워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그 눈앞에 있는 가림막을 치워드릴 이야기들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이야기해 드려 볼게요. 일단 누구나 다 알죠. 하락 추세 중이에요, 코스피. 하락 추세가 뭐예요?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거예요. 조건 맞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죠. 하락 추세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랜 하락 추세가 지속돼서 이평선들도 이제 완전 역배열 거의 직전이고요, 그죠? 이미 이제 주가만 이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 꽂아서 5일선 이런 것만 정리되면 완전 역배열이죠.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에는 반등 올라오면은 정석적인 게 뭘 해야 됩니까? 반등 올라오면 추격 매수 해야 돼요? 아니죠. 반등 올라오면 매도를 해야 되죠. 예. 하락 추세 중이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이 기본이다라는, 그게 정석 투자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무서워서 이제 내가 손이 안 나가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 하나죠. 맨날 했던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 투자 잘하면은 당연히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표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수영을 하러 갔는데 몸이 안 젖고 수영할 수 있습니까? 투자 잘하면 당연히 손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이고 손해 볼 거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것 때문에 못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말씀 하나 좀 해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 화요일날의 감정을, 화요일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거를 좀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화요일날 무슨 생각하셨죠? 11월 30일날. 이거 보니까 이거 코스피가 선물이 360까지 금방 갈 것 같아. 그래, 반등만 나와라. 내가 숏을 따라서 가주겠어. 라고 생각을 하셨죠, 대부분들. 이 자리에서요. 11월 30일 날에요. 근데 그 화요일날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지금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수목금 3거래일 지났는데, 이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잘 생각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생각하셨던 거 감사하게 올라와 준 거 아닙니까? 감사하게.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실제로 추세가 전환돼서 더 상승할지도 어떻게 될지는 사실 저도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대응해야죠. 하락 추세 중이니까 반등시 매도가 까이더라도 반등시 매도를 하는 게 지금은 정석인 거고요. 물론 이제 내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 중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믿음이 있다. 나는 어떤 네오가 아니고 모피어스 같은 어떤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럼 이제 어쨌든 추격을 해서 따라가는 건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거는 믿음이 좀 과하신 분들 이야기인 거고, 아무튼 지금은 제가 믿음이 과한 게 아니고, 지금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정석입니다. 코스피에서는요. 하락 추세 중이니까 반등시 하락 매도가 기본인 거고요. 예, 반등시 매도 전략이 기본인 거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올라왔죠. 화요일날 하셨던 생각이 정상적인 거예요. 하락 추세 중에 하락했으니까 반등 올라오면 숏 사야지. 그게 이제 기본적인 맞는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많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심지어 3거래일 만에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점들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누구나 한 번은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매수할 때 당시는요. 저는 이제 이런 자리에서 고민하는 게 싫으니까 미리 저 위에 진짜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는 자리에서 극심한 위험을 감수해서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저처럼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은 밑에서 이런 자리에서 저보다 좀 덜 가치 있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이제 슬슬
그죠? 위험을 감수하셔야 되겠죠. 이런 자리에서는요. 그래서 뭐 요 정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코스피 이야기는 얼추 다 한 것 같고요. 아, 참고로 참 그 다음 주가 옵션 만기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는 좀 색다른 이야기긴 한데 그 기술적인 이야기도 좀 할게요. 오늘이 12월 3일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둘째 주 목요일 날이 한국 선물 옵션, 한국 옵션 만기일이고 특히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다 만기가 됩니다. 그죠? 내마녀의 날이라고 보통 그런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그게 목요일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만기주, 대충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옵션들이 걸레짝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옵션들이 지금은 막 살이 통통하게 붙어 있는데 0이 된다고요, 0이. 그것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수가 일단 움직임이 좀 제한될 수 있어요. 이렇게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계속 지속되기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다음 주가 되면요. 왜냐? 다음 주에도 지수가 폭등하게 되면은 콜옵션이 대박이 나면서 지금도 비싼 콜이 더욱더 비싸지거든요. 근데 이런 일은 만기주에 있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해 안 되시면 패스하시고요. 이해되시면은 뭐 좋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콜옵션이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콜을 너무 많이 해먹었고, 제가 뭐 위클리 이런 건 관심이 없어서 안 봐서 모르겠는데 위클리 같은 건 뭐 200배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외과 콜이. 정말 그러면 정말 많이 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3거래일째 보시면 저점 대비 한 22포인트가 오른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초대박,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코스피 역사에서 봤을 때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개인들이 콜옵션을 심지어 오늘 134억을 매수했으니까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방 쪽으로는 이제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상승이 너무 과열되긴 했어요. 물론 지금 하락 추세니까 중장기적으로도 좀 안 좋겠죠. 그죠? 중장기적으로도 이렇게 오르는 게 안 좋겠죠. 근데 아무튼 단기적으로 봐서도 지금 너무 상승 쪽으로 과열됐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풋옵션들은 이제 탈탈 털려가지고요. 15짜리였던 풋옵션이 세상에 1.6까지 죽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개인들은 그 와중에서도 이제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막 풋 매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뭐 환매수인지 뭔지 저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뭐예요? 개인들이 일단은 상방을 좀 보고 있다라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숫자가 지나치게 과해졌습니다. 지나치게 과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오늘 더욱더 신났겠죠? 야, 봐라. 이거 3거래일 만에 25포인트 오르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이제 됐다. 앞으로 이제 무조건 대상승이다. 그런 믿음도 상당히 깔려 있을 거고요. 그 믿음에 따라서 개인들은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면서 콜베팅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나중에 그렇게 멀지도 않을 거예요. 조만간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이제 큰 대가를 또 치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화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개인들이 풋옵션을 몇백억씩 샀거든요.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나. 근데 지금 이제 며칠이 지나서 일주일 만에 개인들이 자기네들 생각을, 머릿속을 확 뒤집어서 콜로 이제 이렇게 또 똑같이 달라붙었으니 어떻겠습니까? 뭐 당장 월요일날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조만간 다음 주에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변동성 지수가 거의 20 가까이 넘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옵션이 또 비싸기도 해요. 가만 보시면요, 여기 3.7, 3.9 써있죠.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예요. 이 값이 결과적으로 다음 주 목요일 날 되면은 1이나 2가 돼야 됩니다. 이거 두 개 더한 값이요. 지금은 9에 가깝죠. 8, 9 요 정도쯤 되죠.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뭐가 더 비쌀까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콜이 비싸겠죠. 풋은 이미 다이어트를 급속하게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풋은 급속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 이 풋옵션의 풋 초대박 시세가 났던 그 원래 자리까지 돌아왔어요. 그래서 일단 한 번 지수 상승이 버벅할 만한 자리까지는 일단 오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월요일날 오버슈팅 나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오버슈팅이라는 건 어느 상황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버슈팅 혹은 언더슈팅, 이런 슈팅은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무튼 풋옵션들이 일단 그런 자리들까진 내려오긴 했어요. 그리고 만기를 앞두고 감히 콜들이 너무 비싸지긴 했어요. 콜들이
뭐 보시다시피 다들 뭐 10배 이상씩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살이 붙은 거는 콜옵션이고, 만기주가 다이어트 기간인데 다이어트 한다라고 하면은 제일 우려를 해야 될 건 살찐 콜 쪽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일단 요 정도 살펴봤고요. 아무튼 오늘까지 해서 이제 신나게 3거래일째 올랐는데요. 뭐 다들 뭐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씩 또 쳐다보세요. 대세 상승을 한다는데 왜 이리 거래량이 작을까 싶기도 하고, 그죠? 계속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고, 뭐 삼성전자 같은 거 이제 단기적으로 싼 고점 부근에 와 있기도 하고요. 또 무거운 저항 121선 부근에 일단 두 번째 터치하기도 했고요. 그 와중에 이 거래량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죠. 241선에 두 번째 정도 터치했고 무거운 저항에 올라왔고요. 쌍고점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특별히 제가 뭐 일단 더 이상 뭐 드릴 이야기는 없네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 이제 다만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감정에 막연한 우려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점들이 있을까봐 이런 점들 제가 오늘 꼭 봤으면 하는 그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뭐 오늘 보시다시피 또 올랐네요. 그죠? 네. 박스권 안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것도. 코스닥은 뭐 결정적인 자리 이런 건 아니라서 오늘 어쨌든 계속 얘기를 짧게 하고 있어요. 코스닥도 중요한 자리에 오면 길게 이야기를 할 텐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제 극적인 자리까지 오긴 왔거든요. 극적인 자리 부근까지 왔거든요. 아무튼 코스닥은 여전히 박스권 내에서 자기네들만의 싸움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매물대 안에 갇혀가지고 여기서 버벅버벅 하고 있죠. 대략적으로 요 박스권 안에 갇혀서 버벅버벅 하고 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박스권 하단은 여기 정도, 요렇게 박스권이겠죠. 예. 그래서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한번 어쨌든 위에서 숏 잡으신 분들은 당연히 계속 들고 가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장 이야기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일단은 중요한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양봉이 튀어나오긴 했습니다. 주식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단 양봉이 튀어나왔으니까 일단 우리 제가 생각하는 점은 일단 이래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산으로 얘가 3고점 만들면서 이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전환되기에는 이미 여기서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 삼산 만드는데 이 직전 고점까지, 이 전고점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솔직히 좀 이해가 잘 되지 않긴 합니다. 또 그리고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는데 이 하락, 이 조정이 너무 가파르고 거셌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너무 건전한 조정이 되지 않겠냐. 1200원을 넘어가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다지 저항들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저항들이 없고 대부분 급등 급락했던 구간들이라서 움직임이 이제 10원, 20원씩 막 움직일 수 있는, 약간 과장을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 매물 부담대가 없는 구간인데요. 그래서 1200원대가 중요한 저항이긴 할 겁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라운드 넘버잖아요. 라운드 넘버. 우리 어떤 심리적인 상징이 있는 그런 숫자죠. 1200원 딱 떨어지잖아요. 이런 자리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조정은 저는 일단 아직까지 조정으로 봅니다. 왜냐, 상승 추세 중이니까요. 상승 추세 중이니까 조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조정은 일단 뭐 자연스러워 보인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말겠습니다. 참 그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하락 추세라는 게, 아무튼 이게 시장의 하락 추세라는 게 쉽게, 어떤 하락 추세뿐만이 아니죠. 하여튼 추세라는 게 쉽게 막 들었다 놨다 잘 안 그런다고요. 이 대표적으로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홍콩 항생지수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항생지수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항생지수예요.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올해 초부터 있었던 다양한 뭐 중국과의 정치적인 이슈 등으로 인해서 메리트가 급속히 떨어지면서 홍콩 증시는 일찌감치부터 강력한 하락 추세를 만들면서 지 혼자 전 세계 증시와 디커플링해서 가고 있는데요. 하락 추세로 잘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죠. 여러분들 이 정도면 추세적으로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여기까지 숏 끌고 내려왔으면 얼마냐,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죠. 여기서 만약에 숏을 잡았던 사람이 이 견디는 과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사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보세요. 이게 여기쯤에서 어설프게 이제 숏 잡았던 사람은 이 반등이고 샀던 가격까지 그대로 다 올라갔다고요. 심지어 여기서 숏 잡았더라도 또 올라온다고요. 그죠? 이렇습니다. 이게 숏이 움직이는 게 이래요. 정말 더럽게 움직여요. 먹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짜 마음이 쫄깃쫄깃 했을 거예요. 숏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쫄깃쫄깃 했겠습니까? 이런 자리들에서. 지금 여러분들 그거 꿈틀 움직이는데도 그렇게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데 홍콩 시장에 이 숏 배팅 하시는 분들은 진짜 얼마나 개고생을 하고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번 하락 추세로 만들어지니까 추세가 쉽게 그렇게 전환이 되지는 않죠. 정말 재밌습니다. 그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언제쯤 끝날까요? 이거는 투매가 나와야 끝날 거예요. 투매가 나와야. 이거 어설프게 여기서 뭐 쌍바닥 만들면서 이렇게 뭐 느긋하게 올라오고 그런 일은 제 생각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든지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시세는 끝나게 되죠. 오버슈팅을 봤으니까 다음번엔 아마 투매의 차례일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항생지수 이런 거 하락 추세를 보시면서 한번 마음들 다잡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먹기 힘듭니다. 이게 주식 상승에 베팅해서 먹는 거는 진짜 양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와 진짜 어렵긴 하죠. 확실히 하락으로 먹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쉬운 일은 아닌 만큼 이제 그만큼 대가도 그만큼 이제 보상도 그만큼 잘 주어지게 되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구나. 아유 홍콩은 한국보다 더하네 싶기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 밤에 지켜보겠습니다. 그 중요한 이슈 저기 경제지표 하나 또 발표되긴 하거든요. 오늘 밤에 고용지표 논팜 페이롤스가 밤 9시 반쯤인 것 같아요. 이때 발표되니까 요거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게 미국 주식시장, 유럽 주식시장에 좀 어떤 재료가 되긴 될 거예요. 상승 하락 어떤 재료가 되긴 될 거예요.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고요. 그래서 뭐 요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다 봤네요. 뭐 주봉, 월봉 이런 거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예, 금요일이고 하니까요. 그리고 저기 11월 달 그 11월 달 마감하면서 월봉 한번 보란 말씀 안 드렸는데 월봉 같은 것도 하여튼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요. 또 그리고 지금 12월 초죠. 12월 초니까 이 12월의 월봉이 어떻게 될까 또 나름 혼자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하여튼 주말들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